네, 이번에는 공정 강의고요. 디퓨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퓨전 어쩔 때 쓰냐면은 도핑할 때 씁니다. 도핑할 때 쓰고, 물론 요새는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디퓨전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는 어떤 그런 열 처리할 때 디퓨전되는 그런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소랑 에칭 이후에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 이 N 플러스, 그러니까 도핑을 해주는 거예요. 도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판이 예를 들어 P타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N을 형성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NP를 소자에 만들어줄 때 계속 사용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이제 숏 채널 이펙트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숏 채널 이펙트는 여기 우리 이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서 점점 그 소자가 작아지면서 채널 랭스가 작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이펙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먼저 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아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버전 레이어를 형성하고 디플리션이 다 된 다음에 인버전 레이어를 형성해서 우리가 채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플리션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 소스랑 드레인에 의한 이 디플리션이 이렇게 나중에는 점점 두꺼워지다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채널에서의 그 원래 디플리션 최대값 보다 먼저 빨리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VG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디플리션이 원래라면은 이만큼 해서 돼야 되는데 이 소스 드레인에서 디플리션 때문에 오히려 이 최대 디플리션이 더 빨리 돼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VT가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프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쉘로 정션, 이 소스 드레인 정션을 쉘로우하게 얇게 만들어야 돼요.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헤일로 도핑이라고 이쪽에다가 더 농도가 높은 거를 주입시켜 가지고 이 디플리션 리즌이 얘한테 영향을 못 주게, 요새는 헤일로 도핑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거 DIBL인데요. Drain Induced Barrier Rolling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VG랑 VD를 주잖아요. 근데 숏 채널 디바이스에서는 이 VD 준 게 소스에 영향을 미쳐요. 롱 채널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결국 이것도 이 디플리션 리즌, 이게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가까우니까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이 포텐셜 에너지 배리어를 낮춰버려요. 여기 소스에서 이 드레인으로 가는 그 배리어를 낮추게 돼서 이게 리치지가 생기는, 그래서 이거를 Drain Induced Barrier Rolling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쉘로 정션이 필요하고 우리가 숏 채널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헬로 도핑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디퓨전 프로세스는 일단 배치 타입으로 이렇게 퍼니스에서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캐리어 가스 PH3 뭐 ASH3 P2H6 이런 거를 얘가 캐리어 가스죠. 얘는 반응 가스고 리액턴트고 얘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플로우를 하게 돼서 그때 여기 이렇게 디퓨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디퓨전은 투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프리데포지션 그리고 드라이브인인데, 프리데포지션은 일단 우리가 주입하는 거예요. 가스를 주입하는. 그래서 이 표면에 원하는 농도를
맞춰놔요. 우리가 이 농도값을 여기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얘 이제 가스 그만 넣고 온도를 높여서 드라이브 인, 그게 확산되도록 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프리데포지션은 표면에 원하는 농도를 만드는 과정이고, 드라이브 인은 기체 주입을 그만두고 온도를 높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주입되게 하는 그러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 파라미터는 우리가 조절할 거죠. temperature, time, reactant 분압, 그리고 flow rate 이렇게 있습니다. 컨트롤 할 거는 우리가 정션 뎁스, 아까 쉘로 정션을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션 뎁스를 우리가 이거 결정하는 거고, 도핑 레벨 이렇게가 이쪽이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면은 이 위치에 따라서 도핑 레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네, 이 위치에 따라서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위치할 것인지 이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데포지션을 보겠습니다. 자, 표면에서의 도펀츠 수를 컨트롤하는 과정이다. 단점은 용해도가 넘어가면 더 못 넣는다. 그러니까 용해도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표면에 용해도까지만 고용이 될 거 아닙니까, 얘가?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은 넣을 수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도 이제 우리가 요새 이러한 단점도 이온 임플란테이션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주된 이유는 이온 임플란테이션 하는 이유는 방향성 때문이겠지만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온 임플란테이션으로 주입 후 디퓨저 시킨다. 근데 또 얘는 이온 임플란테이션은 이게 때려서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이 데미지가 생겨서 어닐링이 필요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라이브 인을 보면 프리데포지션 이후에 웨이퍼를 히팅해서 도펀드들이 디퓨전 되게 하는 겁니다. 안쪽으로. 정션 뎁스랑 이 샤프니스는 이 프로세스에서 결정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퓨전 소스로는 이 포스포론이랑 보론 그리고 아세닉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러한 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면 좋겠죠. pH3, B2H6, ASH3, pH3, B2H6, ASH3. 이렇게 아마 가스로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Analytic Description of Diffusion, 이제 좀 수식적인 부분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픽스로우 이식 많이 보셨죠? 이거 플럭스잖아요. 플럭스. 우리가 픽스의 확산 법칙 소자 시간에 이거를 유도하는 거를 해봤었죠?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컨티뉴 연속 방정식,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기 기억나서 여기 들어가는 거랑 여기 들어가는 플럭스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왔었죠, 그때는 물론 캐리어 관점에서 해서 그 리커미네이션 되는 애를 빼줬지만 그걸 뺐을 때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fix second law가 이겁니다. 이 확산에 대한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농도 시간에 대한 농도의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농도의 변화율에 관한 내용이고, 이쪽은 뭐죠? 이 거리에 대한 농도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헷갈려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이게 T랑 X랑 이게 뭐가 차이인지 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나중에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X가 나오고 C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갈수록 T가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T가 커졌을 때 이게 T1이라고 하고 T2일 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T1일 때 이러한 분포다. X에 따른 농도 분포가 이렇다. T2일 때는 이 거리에 따른 농도 분포가 이렇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처럼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솔직히 뒤쪽에는 잘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그 전까지는 좀 이해가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서미션. 그래서 이 프리데포지션 식에서 이 식을 구할 때 가정하는 거는 D는 concentration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 D는 상수다 라고 가정을 하고 surface의 concentration은 용해의 한도이다. 그러니까 여기 넣을 때 surface concentration은 이 끝의 농도는 용의 한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션 뎁스니까요. 그래서 사용하는 이퀘이션은 이겁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 초기 조건을 정해 볼 건데 자, 첫 번째로 x고 시간이 0일 때는 0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x 시간이 0인데 x일 때 여기는 0이라는 거죠. 시간이 0일 때는 여기는 무조건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죠? 이 벌크에는 처음에는 이 도펀트 농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어떤 t라는 시간이 흘러가도 t가 아무리 지나가도 이 무한대에서는 0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0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농도가 결국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t 시간에 어떤 t 시간이든지 여기 0에서는 CS다. 어떤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지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지 여기 이 위치에서는 CS다. 그러니까 솔루빌리티 용의 한도만큼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해되셨나요 이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기는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CXT는 CS 에러 펑션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 ERFC는 뭐냐면은 에러 펑션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생긴 에러 펑션인데 1 마이너스 이거 한 개 이 ERFC 함수입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통계 이런 걸 다룰 때 나오는 펑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있어요. 얘가 에러 펑션이고 ERFC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1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 0은 x 이상에서부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은 일단 얘 0일 때 0이에요. 0. 영일 때 0이고 그래서 여기가 CS 결국에 CS고 이렇게 줄어드는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C 함수가 물론 T는 정해줘야겠죠? T는 정해줘야겠고 자,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t일 때 t가 뭐 3초 지났어요. 근데 분포를 봤더니 이래요. 그러면은 정션 뎁스를 여기서 어떻게 정할까요? 이 C는 도펀트 농도죠. 그러면은
어떻게 정할까요? 정션 뎁스 어떻게 정할래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P를 넣었다고 봅시다. P를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쵸? 그러면은 정션 뎁스 어떻게 정할래요? 여기 N타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웨이퍼 원래 농도, 웨이퍼에서 원래 농도, 그러니까 웨이퍼의 농도랑 이 P의 농도가 같아질 때, 이제 그때가 정션 뎁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아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CXT가 백그라운드 도핑 레벨과 같을 때의 X가 정션 뎁스이다. 즉 백그라운드 도핑 레벨을 A랑 했을 때 여기다 A를 넣고 CS분의 A 이렇게 구해서 이 테이블이 있어요. 에러 펑션 테이블. 그래서 이 값을 알면은 에러 펑션에 대한 여기 값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이 값이 나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값이잖아요. 얘는 어디 막 크게 벗어나는 값이 아니니까 이거를 테이블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 x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보기 위해서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x죠. 키파 안으로의 거리 x고 이 로그 스케일을 취한 거예요. ln 도펀트 컨센트레이션 했을 때 t는 0일 때 이렇죠. t는 0일 때는 이래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t가 지날수록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가 웨이퍼에서의 도너 컨센트레이션이다 라고 하면 이 만나는 지점이 정션 뎁스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계산할 때 C는 C 웨이퍼일 때 X는 X0 이거를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하고 역함수 취해서 이러한 식이 나올 수 있게 되고 이때 DT에는 이 프리데포지션이라는 PD에서 PD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프리데포지션은 뭐라고 했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농도를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만큼의 그냥 농도만 이용을 하고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이만큼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디퓨전을 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적분한 거예요. 이 농도를 이 x방향으로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농도가 이 세제곱분의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도스라고 해서 이 센티미터 제곱분의 이 넘버로 해서 이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얼만큼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Q가 초기값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브인에서는 초기값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얘를 구해줄 거예요. 얘는 QT를 CXT DX 0부터 이것까지 적분해주면 돼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넓이죠. 넓이. 그러니까 T가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넓이가 커지잖아요. 그만큼 더 소스를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 드라이브를 하겠다.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시드를 많이 불린 상태에서 시작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값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CS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인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인에서는 assumption, 가정이 또 있습니다. 얘는 D는 concentration의 함수가 아니다. 또 여기도 가정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diffusivity가 concentration의 함수가 아니다. concentration이 커져도 diffusivity는 똑같다. 아니,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 dt 값이 이 드라이브인이 훨씬 크다. 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일어난다. 이거를 가정을 하고 사용합니다. 이퀘이션은 똑같이 fix의 second law를 사용하고요. 경계 초기 조건은 다른 게 뭐냐면 얘 두 개 똑같아요. 두 개 똑같은데 아까 뭐였죠? 얘는 표면이 항상 solubility limit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표면 플럭스라기보다는 이 0에서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0에서의 이 x에 대한 변화율이 0이에요. 0. x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0에서는 이 0 지점에서는 x에 대한 변화율이 0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마디로 기울기가 0이라는 거예요. 0.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아먹게 표현하면은 시간이 지난 뒤에 표면 플럭스가 0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곡선으로 쳤을 때 이 분포 곡선에서 이 0에서의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가정해주고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라이브인은 여기 항상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t가 지났을 때 이게 도스가 얘는 그러니까 밖에서 이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속 똑같잖아요. 얘가 일로 흘러 들어가도, 그쵸? 이게 어쨌든 여기 이랬던 게 여기 농도가 생긴 거는 여기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농도가. 근데 여기가 채워진다는 건데 얘는 그런 조건이 없고 여기서 그냥 이게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게 줄어들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러한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가우시안 타입이라고 그러고 가우시안 그래프라고 하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Q는 뭐죠? Q는 아까 프리데포지션에서 구했던 Q입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t가 지날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랬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이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눈 뜨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 눈 뜨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분포가, 이 컨센트레이션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